네, GPG 프로그래밍 게임스 1.11 온라인 게임 위한 프로토콜 발표를 맡은 남세현입니다. 자, 대부분의 암호화 기술은요, 신뢰된 송신자랑 신뢰된 수신자가 신뢰되지 않은 우리 평소에 쓰는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을 때를 고려해서 만들어져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송신자나 수신자가 정상인이고 네트워크는 비정상이라서 비정상인 네트워크를 어떻게 하면은 잘 통과할까를 고민해서 만드는 게 암호화인데, 근데 온라인 게임에서는 문제는 수신자, 서버는 신뢰됐어요. 근데 송신자는 신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더 큰 문제는 해커들이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뒤집어 까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 안전한 길이 없다는 거죠. 프로페서 SM9님께서도 완벽하게 지키는 방법은 없다라고 컨퍼런스 때 얘기를 하셨습니다. 대신에 공격하기 어렵게 그리고 귀찮게 만들 수 있다. 뭐 공격 성공률을 낮춰서 피해를 얻게 만들고 피해를 주는 시간 자체를 늘리고 공격 들어온 거 판단되면은 그 사람을 뭐 어떻게 프로그래밍적으로 어떻게 막는 게 아니라 그냥 운영적으로 뭐 신고를 한다든지 고소를 한다든지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라는 거고요.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단어 정의하면은 패킷, 헤더, 페이로드. 근데 페이로드가 곧 바디입니다. 다 아시죠? 공격하는 것 중에 한 개가 페이로드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해커들 공격 방법이 패킷을 조금 수정한 다음에 이걸 보내봐요. 그리고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봐요. 뭔가 신기한 게 일어났어요. 뭐 체력이 막 2배가 됐어. 이런 것들을 해커들이 많이 해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뭘 하냐? 체크썸이라는 걸 만든다. 체크썸이라는 거는 바이트 자체를 다 더한 값들이에요. 그냥 바이트를 다 더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같이 보내요. 예를 들어서 1, 5, 8 이렇게 하면 1랑 5랑 8 더한 거를 뺀 뒤에 한 번 더 써서 보내줘요. 물론 한 바이트 넘어가면은 캐리한 것들 다시 더해주고요. 근데 이거는 뭐 뚫기 쉽겠죠. 왜냐면은 저 써놓은 게 딱 보이니까 이거 딱 봐도 이거 다 더한 거잖아. 여기부터는. 그러면 저걸 어떻게 숨길 거냐? 저 값 자체를 또 해싱을 해가지고 MD5 같은 걸로 해싱해서 또 숨겨서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체크썸 했는지 안 했는지를 코드를 볼 수가 있어요. 해커들이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면 다 보이죠. 그리고 문제가 또 뭐냐면은 이미 유효한 패킷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정상적인 패킷 한 개 있으면은 그걸 계속 보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클릭해보고 패킷 날라갔어요. 그거를 잡아서 내가 서버한테 다시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이동 이런 걸요. 패킷 리플레이를 막아야 되는데 평화로운 엔모 회사에서 오늘도 활기차게 출근한 변태남 남모군은 클라이언트 공격 부분을 구현했는데요. 지금 공격한 지 아직 내 쿨타임 넘었으면은 이제 공격하게 해야죠. 그런 코드를 짰는데, 그러면은 서버에서는 패킷이 올 때마다 공격 처리를 하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 공격 패킷 자체를 1초에 10번씩 날리면은 공격 속도가 1초에 한 번씩 때리는 건데도 10번씩 날아가겠죠. 말도 안 되는데 실제로 알코코드님이 이런 코드 짠 실례가 1년 전에도 있었다고 하셨어요. 가장 기본적인 수비 방법은 서버에 똑같은 로직을 짜는 겁니다. 그러면은 쿨타임 아직 안 지났는데 너 잘못 보냈다 이렇게 보낼 수 있겠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정말로 뭔가 빨리 보내고 싶어서 빨리 보낸 게 아닐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트워크 상태는 아무도 몰라요. 이게 한번 막히면은 뭉쳐서 다시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패킷인데 너 뭔가 잘못 보냈어 라고 오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인을 안 하고 어떻게 하면은 정상적으로 이거를 잘 보냈다 판단할 수 있을까? 바로 난수 생성기입니다. 패킷 안에다가 난수를 보내는 건데요. 난수 랜덤인데 이걸 왜 보내느냐? 똑같은 패킷을 보낼 건데 똑같은 패킷인데 그걸 똑같게 안 만들겠다는 거죠. 아래다가 그냥 난수를 같이 더해주는 거예요. 보내 패킷 한 개 만들고 난수 생성기에서 난수 한 개 만들어요. 그리고 그 난수를 안에 붙여요. 그리고 보내요. 그리고 난수 생성기는 다음 난수를 만들어요. 다음 패킷에다 그걸 보내요. 날려요. 내가 똑같은 공격을 했지만 랜덤은 1, 3, 7 랜덤 한 개 뜨겠죠. 그거를 같이 넣어서 보내면은 분명 똑같은 행동을 하는 패킷이지만은 안에 들어있는 난수는 다르니까 다른 패킷처럼 보이겠죠. 서버 입장에서 다른 패킷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서버가 그냥 그거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서버도 똑같은 난수 생성기를 돌려요. 이 난수 생성기는 시간에 의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한 번 할 때마다 다음 난수 이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S랜드에서 돌리는 그 난수가 아니라 그것도 들어가나? 여하튼 근데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어떤 게 이상한가요? 만약에 그냥 클라를 어떻게 해킹해갖고 네네. 패킷을 10번 날려. 네. 되게 빠르게. 네. 그러면은 또 난수 생성기가 횟수에 의한 생성이라 그러면 똑같이 발생하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것도 문제예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문제예요. 그 정도의 해킹 능력이면은 사실상은 못 막아요. 그냥 타임을 집어넣으면 되잖아. 타임도 변경할 수 있죠. 타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여하튼 아예 이 문제가 뭐냐면은 그게 막기가 진짜 불가능해요. 사실은 막을 수가 없어요. 클라이언트까지 이렇게 변조해가지고 직접 보낼 수 있을 수준이면 사실상은 못 막는다고 봐야죠. 패키지 플레이는 클라이언트 변조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제 패킷 가로 째서 네네. 시켜서 보내서 보낸 네, 그러겠다는 거죠. 미러링 같은 거 해갖고 여러 개를 보낸다. 네네. 마크 같은 걸로 확인만 해도 추천할 수 있으니까. 난수가 안 바뀌고 계속 똑같은 난수로 들어가니까 그걸 튕겨내면 된다. 맞아요. 난수를 여하튼 다시 얘기할게요. 서버도 난수 생성 같이 돌리면서 여기 1, 3, 5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도 1, 3, 5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거 같이 확인하면서 제대로 보낸지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시드 동기화가 있어요. 난수를 발생시킬 때 맨 처음 초기를 갖게 해야 되는데 이거 코드상에 집어넣으면 당연히 털리겠죠. 그러니까 서버에서 난수 지정해서 날려주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문제는 패킷이 드랍될 경우도 문제가 있어요. 패킷이 드랍되면은 난수 제대로 생성해서 보냈거든요. 근데 이게 날라갔어요. 그러면은 얘는 다음 거 보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서버 입장에서는 야, 너 완전 이상한 거 보내고 있어 이런 거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버에서 이상한 패킷이 이상한 난수가 오면은 그게 정말 이상한 건지 아니면 드랍 때문에 이상한 건지를 판단을 해라. 아니면 그냥 TCP 써라. 사실은 TCP 쓰면은 이런 문제 없겠죠. 랜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랜드 함수는 너무 약합니다. 15비트짜리라서 수많은 질 좋은 랜덤 함수들이 구글링 치면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다른 랜덤 함수 쓰면 될 것 같고, 근데 하지만 연우 형이 얘기한 것처럼 역시나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매우 취약합니다.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려면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배우면 짱 좋습니다. 추가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디어는요, 해커에게 혼란을 주기 위해서 항상 핵심은 혼란을 주는 겁니다. 동일한 페이로드, 동일한 그 패킷 바디를 가진 두 패킷을 다른 모양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공격한다 라는 패킷인데 똑같은 공격한다 라는 패킷인데 둘이 생긴 게 완전 달라. 그럼 완전 이거 해커가 뭔지 파악하기 힘들겠죠. 그거 어떻게 만들까? 우리 난수 만든 거 있잖아요. 그 난수 만든 걸로 이 패킷 자체를 XO와 연산시키는 거예요. XO와 연산시키면은 XO와 연산 뭔지 아시죠? 1011이면은 1이 있을 때는 뒤집고 0이 있을 때 안 뒤집고 1이 있을 때 뒤집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걸로 하면서 보내자. 그러면 완전 똑같은 공격하자인데 그 난수 다른 것 때문에 아예 다른 것처럼 보이게 되죠. 서버에서는 그거 복구시키면 되고요. 어차피 난수 똑같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똑같은 행동이라서 패킷 사이즈가 똑같아요. 공격하다라는 건 30바이트 똑같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뭐 어떻게 패킷 뒤에다가 쓸데없는 거 더 붙여서 보내겠다라는 거는 참 좋은 아이디어이긴 한데 그렇게 추천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패킷을 늘린다는 거는 큰 비용이 들거든요. 네트워크 비용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저렇게 해서 저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네, 뭐 하여튼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근데 핵심은 해커가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수비할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본질적인 한계입니다. 그게 코드 자체가 그 어셈블리 코드 자체가 클라이언트 플로어 안에 들어있다는 거, 이게 본질적인 한계고요. 아이디어는 항상 똑같습니다. 혼란스럽게만 하자. 그리고 코드 자체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있지만은 그거 분석하기 어렵게 만들 수도 있어요. 똑같은 어셈블리 코드가 되어 있더라도 뭐 코드 암호화를 시킨다던가 아니면 심볼 같은 걸 제거시켜서 더 보기 힘들게 한다던가. 만약에 혹시 해커가 그거 분석했으면은 채용시켜야죠. 그렇게 좋은 해커가 있으면은. 근데 사실상은 그 해커가 그 회사에서 받는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어둠의 회사에서 받는다고 합니다. 몇 억씩 받는데요. 아니면은 핵심 코드들, 정말 중요한 코드들은 아예 그냥 서버에서 돌리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굉장히 당연한 부분인데 안 그런 서버가 있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결론은 치팅을 아예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 프로그래밍적으로 아예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너무 소본적이고요.
생산도도 매우 떨어지니까, 그리고 불가능해요, 사실상은. 그러므로 치팅에 드는 노력을 최대한 크게, 엄두도 못 내지 못할 만큼 최대한 크게 만들고 그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현실적이다. 요약하면 못 막아. 근데 귀찮게 해봐.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신 걸로 알고 발표 마치겠습니다.